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 거북이. 그런데 오늘은 누구보다 쉽게 비트코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코인 유튜버가 될 생각인 걸까요? 오늘은 주식이 아닌 비트코인을 통해 경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황금 거북이는 배당주 주식 유튜버입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누군가는 가치가 0원이다 라고 하고 누군가는 가치가 10억 원 이상 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뉠까요? 그렇다면 황금 거북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황금 거북이가 유튜브로 다루지 못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모르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분야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던 황금 거북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오늘 영상에서 참고한 책은 외계어 없이 이해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 황금 거북이 유튜브 채널도 주식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요. 책 내용을 전부 알려드릴 수는 없고 황금 거북이도 읽다 보니 전부 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공부할 때 장단점을 함께 비교해서 보는 것이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죠. 제가 배당주 정보를 올릴 때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 자산 가치가 많은지, 부채 비율이 낮은지를 분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함께 봐야겠지요.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암호화폐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았던 내용일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데요.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철학 자체가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인데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화폐를 말합니다.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려면 일단 블록체인, 프로토콜, 그리고 코인이 필요할 텐데요. 이 탈중앙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탈중앙화를 위한 요소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럼 일반적인 결제 시스템은 어떨까요? 오늘도 카드로 카페에서 커피를 드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결제를 할 때 1초 이상 걸리나요? 카드를 투입하면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과정이 10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고 투자를 할 때 돈만 넣으면 바로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빠른 거 아닌가? 라고 묻겠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을 결제 한 번 할 때마다 처리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제 속도 때문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알트코인이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우선 진짜로 인정되는 법정 화폐가 되기 위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정도 받아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신뢰성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어야겠지요. 일반적인 지폐 모양인 사각형에 숫자가 써있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위조 방지 기술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숫자에 맞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숫자가 10,000원이면 1,000원으로 10개 나누어도 그 가치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걸 1년이나 10년을 갖고 있어도 액면 금액에는 변화가 없어야 하는 지속 가능성도 있어야겠지요. 바로 그것이 법정 화폐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갖춘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 기관의 인증이 필요 없이 누구나 인증할 수 있게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도 프로토콜 규칙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채굴을 하면서 검증하는 것인데요. 규칙성도 있어야 화폐가 될 수 있겠지요. 새로운 거래를 블록에 기록할 때는 어려운 문제를 낸다. 거래를 신청할 때 비밀키를 확인함으로써 본인 확인을 한다. 블록 크기가 1MB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이자 규칙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블록 크기 제한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기존의 결제 시스템은 중앙 집권적이라서 매우 빠릅니다. 카드 결제할 때마다 10분씩 기다려야 한다면 누가 카드를 쓸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법정 화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화폐로 인정받기 위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수단으로 암호화폐, 토큰, 저는 비트코인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교환 가치를 갖고 있는 요소인데요. 비트코인을 보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군요. 모든 컴퓨터가 나누어서 장부를 기록하고 저장해야 하니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결제 시스템은 중앙 집권화가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활을 하고 금융생활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것이지요. 비트코인의 또 다른 문제는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비트코인이 많아도 한국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서울까지 바로 갈 수 있을까요? 현금이나 계좌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비트코인이 100개라도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걸어서 서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역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역사적으로도 지폐가 처음 나왔을 때 지폐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전까지 물물 교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제 도서를 보더라도 중국이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참고로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블록체인 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위안화는 탈중앙화 개념은 아닌데요. 중앙 집권적인 디지털 화폐이지요. 국가가 관리하는 화폐입니다. 결국 중국에서도 암호화폐의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거북이가 CWEB 중국 인터넷 기업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중국 내부의 기업가와 개발자들 역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보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중국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중국 인터넷 프로그램과 어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억 명이 넘는 내수 시장을 갖고 있지요. 아무튼 기존의 은행 지급 결제 시스템은 지급과 청산 그리고 결제 단계를 거칩니다. 중앙 집권화된 금융기관이 우리의 금융생활을 빠르게 도와주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 내에서 결제는 정말 쉽지만 해외로 나가면 수수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이러한 해외 송금에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비용을 없애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한 이유 중 하나가 자국의 돈이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도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 거북이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을 필요는 없는데요. 사람은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갑니다.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칙을 지키면서 서로 만들어가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인정성, 신뢰성, 수용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화폐의 구성 요소에 속한 인정성, 신뢰성, 수용성 말이지요.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대부분의 사람이 들고 있지 않는데요. 아직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불편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카카오톡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세계 통신사가 갖고 있던 문자 메시지 권력을 인터넷 기술로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술이 보편화되고 대중화가 되면서 카카오톡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가 아닌 화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규모가 매우 많아야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거대한 금융가가 설계한 대로 금융 시스템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 규칙을 따랐지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규칙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지켜야 신뢰성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황금 거북이는 탈중앙화가 100% 가능하다고 볼까요? 아쉽게도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거대한 금융회사가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부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져야 가격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팔지 않을 대주주 물량이 있어야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코인을 사야 할까요? 비트코인이냐, 알트코인이냐, 그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승자 독식이 이루어진다면 비트코인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제일 몸집이 큰 화폐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황금 거북이가 투자를 한다면 글로벌 금융 주식과 함께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 주식 역시 비트코인과 관련된 투자 상품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탈중앙화도 가능하고 신뢰성도 가질 수 있지요. 하지만 아직도 블록체인에 대한 본질보다는 오늘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만 차트를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홀짝 게임, 사다리 게임을 하는 셈인데요. 심지어 선물 옵션을 이용해서 10배, 100배의 레버리지 효과로 큰 돈을 벌기 위한 투자라는 이름의 투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엘살바도르의 경제 규모가 큰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국가와 기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비트코인이 대중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꼭 투자를 하라면 비트코인을 투자하겠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보다 제일 규모가 크고 법정 화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황금 거북이가 계속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금융회사 주식들입니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금융회사의 자본력인데요. 물론 한국 금융 주식은 투자은행과 분리가 되지 않아서 단순한 금융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사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주식 유튜브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지만 보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겠지요. 황금 거북이도 마찬가지로 인정받기 위해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 주식 투자는 계속할 예정이죠. 미국 배당주 ETF도 매력적이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